안녕하세요. 축구 좋아하는 동네 형들의 형입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리버풀 대 맨시티전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양팀한테 정말 힘든 일정 중에 만난 대결이었고, 또 선두 탈환을 해야 되는 리버풀과 선두를 노리는 시티, 모두에게 중요한 대결이었던 만큼 두 팀 다 주전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리버풀은 4-3-3 전형으로 주중에 포르투와 똑같은 라인업으로 선발 명단을 구성했어요. 공격진은 마네, 조타, 살라가, 미드진에는 커티슨 존스, 바비뉴, 그리고 핸도, 뽀백 역시 로보, 마팁, 반데이크, 밀러, 마지막으로 키퍼는 알리송 선수가 장갑을 꼈습니다. 시티 역시 본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4-3-3 전용으로 필포든, 그릴리시, 제주스를 필두로 미드진엔 덕배, 귄도원, 로드리가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포백은 칸셀루와 라포르트, 디아스, 워커, 그리고 키퍼는 에데르송이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양팀은 내일이 없는 듯이 정말 엄청난 압박을 가져갔어요. 그러나 리버풀의 수비진들은 볼 관수를 너무 능숙하게 잘했고, 그에 비해 원정팀인 탓일까요? 맨시티는 점점 실수가 나옵니다. 시티가 확실히 측면에 강점이 있는 팀이잖아요. 칸셀루나 워커의 오버래핑도 정말 무섭지만 베르나르도 실바나 덕배 같은 선수들이 메짤라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측면에 활개를 열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걸 의식한 탓인지 오늘은 평소보다도 밀러와 로버트슨이 오버래핑을 많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나 핸도가 워낙 많은 활동력을 가져가 주다 보니까 측면에서 숫자 싸움을 공격 시에는 유리하게 가져가 주고, 수비 시에는 4-4-2 내지는 4-5-1처럼 촘촘하게 수비벽을 세우고 공간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 결과 리버풀이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하려는 모양새가 펼쳐져요. 실제로 5분경에 조타의 좋은 스루 패스가 나왔지만 아쉽게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18분경에 알리송이 빌드업 과정 중 상대 그릴리시의 압박에 실수를 해버립니다. 앞으로 조금 길게 차준다는 게 바로 베르나르도 실바 발 앞에 톡 하고 떨어져 버려요. 마팁의 빠른 커버로 실점은 모면했지만 이때부터 리버풀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요 선수들의 킥 미스, 볼터치 미스 등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20분경에 진짜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핸더슨이 공을 키핑을 하고 차낸다는 게 발에 임팩트가 닿지 않았고 그 공을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져가요. 이 상황에서 핸도가 바로 빠르게 압박을 들어가고 파비뉴 역시 같이 압박을 했지만 베르나르도 실바가 진짜 너무 잘했어요. 결국 공을 탈취하지 못하고 수비 진영까지 공을 운반하는데 허용을 하게 되고, 이 와중에 전입 가경으로 반데이크가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제라드의 모습이 약간 보여서 정말 실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다행히도 베르나르도 실바의 공을 받은 포든이 자신이 좋아하는 왼발로 차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알리송 키퍼에게 선방을 허용하게는 되지만 이후에도 주도권을 뺏긴 채 맨시티가 계속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밀러 같은 경우에는 전문 풀백이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 경기 전에 기자가 밀러 선수의 수비력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고 해요. 그걸 의식한 탓인지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도전적으로 수비를 합니다. 또 포지셔닝 또한 진짜 애매했어요. 계속해서 옵사이드 라인을 의식해갖고 수비진의 라인을 구성하려는 거는 느껴졌어요. 확실히 느껴졌는데 이런 포지셔닝으로 수비를 하게 되면 뒷공간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풀백들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잘 안 잡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밀러가 포든보다 빠른 게 아니었어가지고 오른쪽에서는 계속해서 위험한 찬스가 나옵니다. 그렇게 포든이 물 만난 고기 마냥 리버풀의 오른쪽 수비 라인을 탈탈탈탈 털어가고 있는데 겨우 공을 탈취해서 롱볼로 전방에 연결을 시켜봐야 칸셀루가 수비형 미드필더 마냥 자리를 들어와 있으니까 마네, 조타, 살라 단 3명만 움직이는 우리 라인과 다르게 상대의 수비진은 5명 이상이 항상 수비진에 존재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공격다운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마팁과 알리송 키퍼가 아니었다면 전반전에 대량 실점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덕배의 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무실점으로 전반전을 마치는 데 성공하죠. 전반전을 마치자마자 클롭 감독님이 정말 라커룸으로 엄청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러고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리버풀이 우측면, 그러니까 살라를 중심으로 전반전에 공격을 나가려고 했다면 후반전은 오히려 조타 쪽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좀 더 직선적인 패스를 많이 주고 조타가 기가 막힌 턴 동작과 센스를 보여주면서 후반전에 다시금 리버풀이 주도권을 가져와요. 드디어 슈팅다운 슈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후반 58분 시티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밀집 공간을 파비뉴가 원터치 패스로 살라에게 기가 막히게 연결하고 살라가 치달로 칸셀루의 도전을 이겨냅니다. 시티의 약점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시티 같은 경우에 매우 조직적이고 그러고 또 간격 조절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을 때는 높아진 수비 라인 뒤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데 그 약점을 시티도 메꾸려고 좀 더 선수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숫자 싸움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앞쪽부터 공간을 틀어막는데 파비뉴가 원터치 패스로 너무 기가 막히게 그 압박을 뚫어냈고 살라가 공을 운반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마네에게 기가 막힌 스루 패스로 골키퍼와 1대1 찬스까지 만들어줍니다. 요즘 폼이 오를 대로 오른 마네는 그 1대1 찬스에서 기가 막히게 득점에 성공을 해냅니다. 새벽에 다 자고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장면을 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질러놓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특히 마네의 슈팅이 진짜 우리가 아는 마네가 맞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술적이었어요. 낮고 정말 빠르게 잘 들어갔는데 이 골이 들어간 후에 시티 선수들의 표정부터 급격히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안필드에서 알레즈가 울려 퍼지는데 이번 경기는 진짜 잡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교체가 되는데 잘하고 있던 조타가 빠지고 피르미누가 들어왔습니다. 전형적인 교과서 같은 교체라 이거에 대해 할 말은 없긴 하면서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조타를 빼고 굳이 피르미누를 넣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10분 만에 다시 동점이 됩니다. 전반전 내내 뭐만 하면 넘어지는 제주스, 그 제주스를 보면서 전반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못할 때의 마네 같다. 뭐만 하면 넘어지고 심판을 쳐다보는데 그런 제주스를 보면서 시티 팬들도 진짜 답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가 전반전 내내는 그냥 별 다른 활약 없이 라인만 타고 돌아다녔거든? 근데 갑자기 길을 봤는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워커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갖고 그 제주스 빈자리로 치고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수비진 4명이 다 뇌절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 뇌절을 했다고 막 넘어진다거나 실수를 한 건 아닌데 그 뭐라 그러죠? 뇌정지라 그러죠? 뇌정지가 와버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선 제가 봐도 정말 뇌정지가 올만했어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4명이 치고 들어오는데 제주스는 결국 포든에게 공을 연결하는데 성공을 하고 포든은 요번엔 놓치지 않더라고요. 사실 후반전 초반에 경기를 보면서 그릴리시가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왼쪽 측면으로 가서 계속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포든이 그릴리시가 포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공격보다는 살짝 밑에서 활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협적인 찬스가 덜했거든요. 그러면서 밀러의 수비력이 약간은 가려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맨시티는 맨시티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주스가 만들어낸 찬스를 포든이 연결시키고 경기는 다시 동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72분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는 진짜 엄청난 상황이 나와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경기 내내 우리를 진짜 심각하게 괴롭혔거든요. 진짜 그걸 보면서 나는 이니에스타가 현역 복귀했는 줄 알았어. 볼관수, 운반 전부 진짜 너무 완벽했는데 요번에도 라인을 타고 쭉 들어가다가 핸도가 그 공을 막기 위해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푸싱을 해버려요. 근데 베르나르도 실바가 여기서 한번 경합을 견디고 핸도와 밀러 사이로 공을 빼냅니다. 공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밀러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요. 이거는 정말 반치. 나는 리버풀 팬이고 사실 요번 판정에 리버풀이 덕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퇴장이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심판은 핸도의 파울을 먼저 불었는지 카드가 나오진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징어 게임의 깐부 밀러야, 우린 깐부잖아. 그리고 75분에 진짜 경이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상대 맨시티 수비진 5명을 살라가 순전히 개인기랑 혼자 다 제끼고 골을 넣어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라포르테의 마지막 블로킹이 살짝 아쉽거나 경솔하다고 생각하는 팬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라포르테였어도 그 상황에서는 블로킹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살라가 오른발로 찰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살라는 거의 왼발 원툴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왼발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오른발을 못 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왼발 선호를 심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번 경기에는 진짜 경이롭게도 오른발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살라가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슈팅을 할 거라고는 수비진들이 예측을 하기 쉽지 않죠. 이젠 진짜 이겼다, 이건 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5분 만에 다시 동점이 돼버립니다. 80분에 덕배가 골을 기가 막히게 넣어요. 이번에도 필포든이 우측면에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기가 막힌 컷백으로 워커에게 준 걸 워커가 공을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덕배가 정말 기가 막히게 감아차는데 얘가 오늘 폼이 진짜 안 좋았어요. 패스 미스도 덕배답지 않게 진짜 많았고 슈팅도 번번이 제대로 된 임팩트를 날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와, 덕배는 덕배더라고. 딱 걸리니까 기가 막히게 마팁이 몸으로 블로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의 궤적이 너무 아름다웠고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대로 득점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다시 2대2가 된 상황에서 후반 86분에 리버풀이 다시 한번 엄청난 득점 기회를 잡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살라가 올린 볼을 에데르송이 처리하러 나오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빈 골문과 파비뉴 사이에 툭 떨어져요. 파비뉴는 당연히 공을 잡았고 그대로 공을 밀어 넣었는데 로드리가 온몸을 던져서 막더라고. 이건 진짜 파비뉴를 욕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정신력으로 막은 거야. 결국 2대2로 승부를 못 본 채 경기가 끝이 납니다. 리버풀은 이로써 2등에 시티는 3등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실 안필드라 이번 경기는 이겼으면 좋았을 거예요. 또 이겨야 했고 홈에서 비기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시티도 진짜 너무 잘하더라. 아놀드가 부상이고 네코도 사실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지난 시즌에 너무 죽서가지고 미들맨이 사실 고메즈나 밀러 정도밖에 없는데 고메즈도 오른쪽에서는 확실한 미들맨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놀드의 공백이 정말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경기가 너무 재밌었고 양팀 다 너무 잘했어요. 잉글랜드 최고 수준에 있는 두 팀 경기답게 수준도 너무 높았고 정말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침에라도 진짜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이렇게 잉글랜드 최고팀인 맨시티를 이긴 PSG를 이긴 스타들에는 대체 아무튼 여러분 오늘 출근하시느라 경기 못 보신 분들을 위한 짧은 리버풀 경기 리뷰였고요. 오늘도 정말 힘내시고 이 긴 영상 봐주셔서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에서 만나요. 안녕.